불렀어? 합시다. 민우야? 저 새끼 딴 거 하면 말해, 알았지? 가서 던져버릴 테니까. 자, 봐. 나 찍어서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인다 해서 CCTV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포크스인 해서 그냥. 자, 우리 425번부터 하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 오늘 명제까지 코시 슈바르츠까지 다 끝내고 싶어서. 일단은 좀 빨리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한 30문제 봐야 돼서 좀 빠르게 할게. 오늘 건 좀 낫습니다. 425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땡큐.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하고 Q하고 R하고 명제 한 번만 잘 보시고 집합관계만 잘 보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번입니다. 426번은 나는 원래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그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 쓰는 것도 있고 뭐 집합관계를 뭐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니은하고 디귿이 살짝 애매합니다. 와, 저기 두 마리가 지금 있는데 엄청 나한테 신경 쓰이는데 내가 지금 파리채가 없어가지고 고장 났어. 저기 있어 지금.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너희들이 기억은 좀 쉽고요. 니은하고 디귿만 좀 알면 되는데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되는 건 이제 지금 찾아달라는 문제는 이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니은하고 디귿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 너희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니은을 볼 때 A하고 B의 여집합이 같대. 그럼 내가 저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놓을 거거든. A하고 B의 여집합이 같대. 진짜. 그럼 B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A가 같은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B가 있고 B 여집합이 있고 그게 A하고 같은 거야. 당연히 A하고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왜냐면 B 여집합이 A니까요. B의 여집합이 A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야 라고 하면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없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 얘가 되냐? 이렇게 이제 지금 거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A 합집합 B가 전체인데 A 합집합 B가 이러면 전체거든요. 얘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와, 이현이 왔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얘는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B하고 B 여집합이 있고 A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이 교집합이 없거든. 근데 여기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A하고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건 맞아. 왜냐하면 바깥에 공집합이니까. 그럼 이 녀석이 문제야. 이 녀석의 존재 여부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니은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려서 너희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 너희가 어차피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A하고 잠깐 쏘리 미안해. A가 제일 작은 거지. 이게 B하고 C가 있을 건데 B하고 C가 있을 거야. 보통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지금 저 앞에 P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요렇게 여기에 A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A가 있으면 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으면 돼. 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 A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 A가 여기에만 있어도 돼. 알았지? 여기 또는이니까 이게 A가 B의 부분이고 A가 C의 부분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 A가 슉 이렇게. 알았죠? 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저 말이야, 저 말.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B 합집합 C에 B하고 합집합 C에 뭐가 있는 거냐면 A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잠깐만. A가 B의 부분이거나 A가 C의 부분이야. 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잠깐 보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맞죠? 그렇죠? 얘는 맞죠? 얘는 맞죠? 이쪽에 뭐가 없냐면 얘가 없어. 요렇게 가는 거. 요게 A야. 이 문장에는 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셋 다 걸치는 문장은 없다고. 여기에는. 왜냐면 A 또는 B 안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이거나 얘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B에만 싹 있거나 C에만 싹 있거나, 그렇죠? 이거를 여기를 동시에 걸치는 문장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쪽에는 걔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야? 비합집합 C 안에 A가 원소가 only B에도 있고 비교집합 C에도 있고 only C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문장은 그 문장이 아니야. 알았죠? B에만 있거나 C에만 있거나 그 다음에 B하고 C의 교집합 안에 있거나, 어쨌든 안에 그게 서로 걸칠 수는 없어. 이렇게 세 개가 걸칠 수 없다 이 말이야. 얘가 안 되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장들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이현이 톡 아닌가? 나 마지막 이현이 걸 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뭘 드릴까요? 종이를 드릴까요? 영상을 봐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번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알았죠? 427번이 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새벽에 봐서 어려운 건지 정신이 맑았으면 좀 더 쉬웠을 건지 이제 그러긴 하는데, 잘 봐봐. 그냥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우리 풀어본 사람 있잖아. 민유는 이거 우리 겨울방학 때 풀었잖아. 자,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근데 n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야. n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야. 자, n 이하의 자연수인데 n이 뭔지 몰라. 뭐 10을 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야. 그래서 n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이 정의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자연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야. 100까지 가는지 20까지 가는지 10까지 가는지 2까지 가는지. 두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PQ가 진리집합이 있고 조건 P가 얘래. 그래서 P는 36의 양의 약수야. 그치? 36의 양의 약수야 라고 해서 이 36의 양의 약수를 일단 생각해봐. 알았죠? 그러면 적겠지. 아마 옆에다가 적어놓겠지. 설마 이것도 안 적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래서 1, 36, 2, 28, 3, 12, 4, 9, 6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적겠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러면 Q의 집합하고 P의 집합이 있을 거고 요렇게 되는 거야. 하는 Q의 개수가 128이래.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의 개수가 128개다라는 소리야. Q. 문장 잘 봐. Q의 개수가 128개래. 그러면 이거는 Q는 지금 부분 집합이거든. 그치? 미안해. 어떤 집합이거든. 집합이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 Q가 128개가 있어야 된대. 128개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 Q가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7개가 있어야 돼. 128개가 나와야 되니까. 원소가 7개가 있으면 1, 2, 3, 4, 5, 6, 7 그냥 이렇게 쓰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원소가 7개가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따다다다당 해서 얼마까지? 따다다당 7까지 해서 총 128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뭐 공집합이면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뭐 1이 되면 또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건가 봐. 그치? 이런 건가 봐. 근데 P라고 하는 건 얘란 말이야, 얘. 그치?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7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뭘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P가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 6, 9 몇 개냐? 12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7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7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Q를 만들 수 있는 게 128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몇 말 이해되니?
요 말 이해되니? 여기가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얼마? 1. 이것도 얘의 부분이잖아. 그럼 Q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다시 2. 이것도 얘의 부분이잖아. 또 만들어지는 거야. 또 뭐 예를 들어서 1, 2. 이것도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쭉쭉 가서 또 얼마? 1, 2, 3. 이것도 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개수가 128개 있다는 소리야. 그러려면 일단 P가 7개가 있긴 있어야 돼. P가 7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근데 P가 8개가 되면 안 되지. P가 만약에 8개가 되면 Q가 가능한 게 2의 8제곱이 되기 때문에 더 많아진단 말이야. 만약에 P가 6개밖에 없으면 안 돼. 그럼 2의 6제곱밖에 안 되니까 64개밖에 못 만들어. Q를. 지금 혹시 이해했니? 자, 첫 번째 문장 이해했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라. 여기서 봐봐. 야, 근데 P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려. P는 1, 2, 3, 4, 6, 9, 12가 아니라 1, 2, 3, 4, 6, 9, 12, 1, 2, 3, 4, 6, 9, 12, 18, 36까지 다 있는 게 P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 문제를 못 풀어. 왜냐하면 P는 7개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몇 개 있어? 9개 있단 말이야. 그럼 이 9개를 제한시켜 줄 수 있는 건 뭐야? 얘하고 얘가 필요 없단 말이야. 얘를 제한시켜 줄 수 있는 건 뭐야? 얘지, 얘. 전체 집합에서 언급을 안 해버리면 돼. 혹시 지금 이해되니? 전체 집합에서 언급을 안 해버리면 얘 2개가 제껴질 수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요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 다시. 나는 얘가 7개밖에 필요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 있어? 9개 있잖아. 근데 그럼 2개를 제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나의 그 전체 집합은 n 이하의 자연수이니까 1, 2, 3, 4, 5, 6, 7, n 이렇게 된단 말이지. 순서대로 커진단 말이야. 순서대로 다 메꿔진단 말이야. 1부터 뭐 10까지, 만약에 n이 10이면 1부터 10까지 다 제껴지는, 써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봐봐. n이 이렇게 가니까 n이 어디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에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지. n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돼. 그치? 그러면 n이 12보다는 크고, n이 12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아니지. 이렇게 써야지.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12하고 18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12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얘가 15 이하의 자연수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2개가 제껴지니까 7개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문장이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좀 살짝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됐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P라고 하는 애는 1, 2, 3, 4, 5, 6, 9, 12이고, 저 N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12부터 한 뭐 얼마까지? 17까지 될 수 있구나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이야. 혹시 여기까지 괜찮냐? 여기까지 괜찮냐?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봐봐.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Q의 개수가 64개래. 그럼 일단 나 P 알아. P 뭐냐? 이거야, 얘. 여기서 앞에서 구해놨잖아. P 알아. 그래서 따다다다. 그러면 Q는 반드시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 2, 3, 4, 6, 7, 8, 9, 10, 11, 12. 얘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어차피 진리집합 자체가 P하고 Q가 있을 때 이 녀석이어야 되는데 P는 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은 이 앞에 문장 때문에.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Q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 64개여야 돼. 몇 개가 자유로워야 돼? 6개가 자유로워야 돼.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고. 얘네들은 선택 가능해 안 해? 안 해. 반드시 필수야. 꼭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근데 우리의 전체 집합은 n 이하의 자연수니까 만약에 10이면 1부터 10까지 다 있어야 돼. 15면 1부터 15까지 다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6개가 자유로워야 되니까, 자, 5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6, 7, 7, 8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7, 8. 그 다음에 10, 11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10, 11, 5개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으면 되겠네. 13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럼 6개. 그럼 Q가 64개가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냐? 아, 그러면 N13이네. 아, N13이야. 됐습니까? 자, P가 뭐였지? P가 뭐였지? 얘죠. P가 얘죠.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P가 얘죠. P가 얘죠. 근데 뭐 물어봤어, 우리한테? P의 여집합이야. P의 여집합 물어봤어. 그럼 P 여집합 누구냐? 이 녀석들이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P 여집합은 뭐가 되지? P의 여집합은 5, 7, 8, 10, 11,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아, 왜 이렇게 되냐면 n이 13이니까 나의 전체 집합은 이 Q는 잠깐 봐봐. Q는 이 파란색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그치? 근데 n이 13이다 라는 말은 나의 전체 집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1부터 13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을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아닌 거니까 이 파란색들 다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P 여집합입니다. 뭐 하라 했냐? 더하래요. 합합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면 틀릴 겁니다. 아, 헷갈리면 틀릴 겁니다. 근데 알면 풀 수 있겠지 바로.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9개가 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돼. 아닐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집합에서 이거를 갖다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n이 결정이 되면 P의 집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문제가 살짝 바뀌더라도. 이해됐죠? n이 정해지면 P가 바뀔 수 있어. P의 원소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머릿속에 맨날 36약수는 1부터 36까지 다 있지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전체 집합이 정해지면 당연히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정리 한번 잠깐 해볼까요? 어디 보자. 이현아 뭐 패드로 줘? 파일? 나 어제 파일을 올려놓지 않았냐? 톡방에 파일 올려놨는데 패드도 안 가져왔어? 찍어놔 그냥. 어차피 네가 나중에 다시 풀잖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28번입니다. 428번에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428번은 주어진 조건만 잘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 막 엄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2차 부등 내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2차 부등식 있을 때는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 그 다음에 A가 0이 되는지 이런 녀석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시게끔 문제를 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조건에는 A의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안 나와 있으니까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1-b도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조건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알았죠? 그다음 밑에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조건들이. 그래서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 되는데 니은은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면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하고 0이고 b가 자연수일 때 저기 이제 성립하는지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쟁이가 자꾸 짜증나게 이렇게 해줘. 그냥 그 문장을 주고 자꾸 부정하는 것들을 주니까 부정하는 것도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논점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9번 기울유법. 내가 혹시 기울유법 한 번이라도 증명해 준 적 있니? 수행평가 때 해줄게. 혹시 수행평가 때 기울유법 시험에 낸다 그러면 나 해줄게. 알았지? 그 선생님이 기울유법하고 아무튼 기울유법으로 뭔가를 증명하라고 그 책에 있으니까 그 할 거 아니야, 그치? 지난번처럼. 그러면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430번이 네, 그것도 일단 패스할 건데요. 증명하는 건 빈칸 넣기 한번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1번이
네, 431번도 괜찮습니다. 432번까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증명인데요. 혹시 한번 증명해 보시고, 우리가 증명이 나오진 않아서 그래도 한번은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29번, 430, 431, 432는 일단은 먼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33까지 패스하죠. 너희들이 다 확인해봐. 빈칸 넣기로. 434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그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아니네. 뭐 증명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와, 다 패스해도 돼. 빠르구나. 자, 435 보죠. 435 보겠습니다.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면. 자, 산술기하잖아요. 너희한테 산술기하는 당연히 이걸 내진 않겠지. A 더하기 B가 2 루트 AB가 되고, 그 다음에 등호 조건이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 조건입니다. 산술기하는 당연히 예에서 시작하지만 째를 잘 내진 않는단 말이야. 항상 모양을 만들어야 돼. 똑같은 모양. 모양 만드는 거에,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에 엄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보더라도 모양을 만들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곱해가지고 1이 되게 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2가 붙어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하면 1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수월해지는 어떤 문장이 되는데, 저런 모양을 누가 잘 만드냐, 변형을 누가 잘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에 따라 달라지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산술기하는 많이 어려운 건 정말 많이 어렵게까지 출제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35번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36은 또 패스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시죠. 빈칸 넣기 하니까요. 그 다음에 437인데요. 437은 와,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함정이다라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함정인지 모르고 그냥 풀겠죠. 무조건 산술기 할 거라서. 그쵸, 무조건 산술기 할 거잖아. 이거 답도 맞아요. 그냥 산술기 하면. 그래서 그냥 산술기 하면 답도 맞아. 심지어. 알았죠? 산술기 하면 답도 맞는데 원래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왜 줬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위에 있는 식을 왜 줬을까? 라고 하는데 사실 산술기하가 성립하는 걸 갖다가 양수 조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준 거야. 그래서 이제 4분의 D를 쓰면 K가 5보다 크다가 여기서 나와. 그래서 사실 너희들 이거 생각 안 해도 문제 풀 때 산술기가 풀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의도 자체는, 우리 책에서 하는 의도 자체는 야,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써도 돼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양수 조건일 때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 조건을 갖다 주는 그냥 방법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만 보시죠. 좀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438 내가 패스라고 했는데 438 패스라고 했는데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건 항상 어려워. 알았지? 저기 맞는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알았지?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너희들 스스로 공부할 때는 내가 패스인 거지 너희들은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39 중요해. 439 중요해. 이렇게 하면 다 보이냐? 439 중요해. 원래 이거 산술기하 원래는 어떻게 푸는지 알죠?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혹시 이거 맞는 답도 써줘야 되냐? 잠깐만요. 미안해요. 쓱 다 내려와. 됐어. 다 보이지?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올바른 값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 저거 올바른 답 어떻게 푸는지. 2x 더하기 y에다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전개해서 푸는 거야. 전개를 해야 돼.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냐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y분의 2x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x분의 2y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얘는 y분의 2x 더하기 x분의 2y 더하기 5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루트 하면 남는 게 4만 남지. 그 다음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건데, 근데 왜 이 풀이가 틀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돼. 알았지? 왜 이 풀이가 틀리냐에 대한 고민. 근데 이제 많은 선생들이 이렇게 풀고 나서 끝내버린단 말이야.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답지도 뭐 해설도 그렇잖아요. 보통 최소값만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희들이 최소값 구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는 뭐 또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등호 조건도 체크를 해줘야 돼. 언제 그 값을 갖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누굴로 쓴 거지? 얘 두 개로만 산술기하를 쓴 거야. 이게 산술기하고 양변에다 5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산술기한 얘로만 쓴 거거든. 따라서 y분의 2x하고 x분의 2y가 되는 거지. 이게 같을 때 등호 조건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약분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같을 때, 즉 x하고 y가 같으면 돼. 음수는 안 되니까 둘 다 x와 y가 양수일 때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하고 y가 같으면 이 산술기한 성립하니까 괜찮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x하고 y가 뭐 3, 3, 4, 4, 5 이렇게 하면 저 값이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왜 틀렸냐 라고 하면 등호 조건 때문에 틀린 거야. 등호 조건 때문에 틀린 거야.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푼 거야. 지금 쟤는 얘를 각계격파한 거야. 얼마냐면 자, EX 더하기 Y라고 하는 애를 따로 보고 산술기하를 쓴 거지. 이 루트 얼마가 되냐면 EXY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루트 EXY 저렇게. 그래서 요게 나온 거야. 밑에 것도 다시 한 거야.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 얼마가 되냐면 이 루트 xy분의 2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얘 두 개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 루트 이 둘이 곱하면 2xy 곱하기 이 루트 xy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날라가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 약분이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냐 4, 8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답이 8인가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8이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내가 구한 거는 8이 아니잖아. 그렇지, 8이 아니잖아. 왜 저렇게 되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얘가 틀렸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때 그러면 저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하면 등호 조건을 꼭 확인하면 돼. 이 곱해서 얘 최소값 구하고 얘 최소값 구해서 둘이 곱하면 최소값이 돼가 꼭 안 되는 건 아니야. 꼭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봐. 얘는 뭐냐면 EX는 잠깐 초록색 안 보일 텐데. EX는 Y와 같아야 돼. EX는 Y와 같아야 돼. 그러니까 Y하고 X가 두 배가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등호 조건이니까. 왜냐면 최소값은 결국 등호로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등호일 때 최소값, 최대값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등호 조건이 만족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X분의 2하고 Y분의 1이 같은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하니까 2Y가 X야. 이게 말이 되냐? 밑에 조건을 만족하려면 Y에다 두 배를 해야 되는 거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X에다 두 배를 해야 같은 거야. 그런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있어?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X가 더 작아야 되고 여기서는 Y가 더 작아야 돼. 그런 두 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X, Y가 딱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건 말이 안 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 동시에 안 돼. 동시에 안 되면 산술기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 산술기하를 쓰면 안 돼. 근데 있어, 그게 가능할 때가. 이 문장 안에서 따로따로 있으면 가능해.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 Y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그 산술기가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등호 조건이 성립하냐 안 하냐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주면 돼. 살짝 애매해. 근데 그게 산술기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등호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아셨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하고요. 너희한테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등호 조건 자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틀린 건데 이게 그래서 답이 어디가 틀렸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답은 4번이야. 알았지? 왜냐하면 2번 이렇게 하는 거 안 틀렸거든. 1번 이렇게 하는 거 안 틀렸거든. 이 과정 자체는 안 틀린 거야. 그리고 3번 둘이 곱해가지고 답 나온 것도 안 틀린 거야. 안 틀렸어. 근데 그걸 최소값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틀린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답을 찍어내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가보자. 자, 그 다음에 보자. 440 보자. 외워. 아, 이거 외워. 그냥 외워, 알았지? 이거는 그냥 있잖아. 그런 산술기하 지금 우리가 유형을 하고 있잖아. 산술기하에 많은 유형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풀이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 이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분수 형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두 수를 곱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암기입니다. 암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어야 돼. A분의 5 더하기 B분의 4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쟤를 곱하는 겁니다. 얼마를 곱하냐면 5A 더하기 뒤에다 쓸까? 뒤에다 써도 상관없으니까 5A 더하기 3B를 무조건 곱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곱했으니까 근데 그게 4니까 4분의 1을 곱해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습니다. 지금 식은 똑같죠. 4를 곱한 다음에 4를 나눠준 거니까 그냥 처음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그냥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식이 뒤에다 5에 더하기 3b를 곱했는데 그게 4다 보니까 앞에다 4로 나눈 것 뿐이니까 그럼 식은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편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풀으세요. 알았죠?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곱해야 되는데 이 곱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풀이법 하나에 산술기하 풀이법 하나에 저런 게 있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에다가 이제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A분의 15B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B분의 20A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으로만 산술기하를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이거는 빈줄이잖아. 다 있어 여기저기 다. 근데 갑자기 나오잖아. 그럼 잘 몰라. 어쩌라고 이렇게 돼. 뭐지? 좀 이양할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막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440번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자꾸 내가 외우라고 해서 미안한데 외우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봐봐. 똑같아. 방금 푼 거하고. 방금 푼 거하고 똑같냐? 똑같냐? 똑같으면 좋겠는데. 똑같다고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똑같다고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방금 440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완벽하게. 아니냐?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져요. 2 더하기 1을 x라 하고 3b 더하기 2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되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5분의 1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2a 더하기 1 더하기 3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산술기하를 제일 마지막에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빼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녀석이죠. 여기 뭐야? x. 이 녀석이 뭐죠? y.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2를 빼면 됩니다. 잠깐 이해됐니?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2를 빼면 돼. 잠깐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붙었어요. 그럼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졌나요? 그랬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x 더하기 y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곱할 겁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있죠. 근데 얘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다 5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지금 식 똑같나요? 누가 똑같아요? 요 노란색하고 같은 거야. 요 빼기 2 말고
빼기 2 말고, 알죠? 빼기 2 말고 얘는 그냥 누구하고 같은 거야? x 더하기 y인 거야. 얘는 x 더하기 y. 얘는 지금 x 더하기 y지. 왜냐면 얘가 5분의 1이니까. 그럼 이제 앞에 문제하고 다시 똑같아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5배 하고 계산까지 꼭 해야 되냐? 1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5에다가 2 더하기 y분의 x x분의 y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빼야 돼? 2를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돼. 문제가 같아졌는데 같아졌는지를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알아야 됩니다. 441번하고 440번이 같은 문제인 거야. 알았죠? 근데 441번이 좀 더 뒤에 있으니까 살짝 더 어려운 겁니다. 안 자니까 좋네. 자 듣고 있지? 근데 네 뒤에가 졸고 있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자, 좀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사실 거의 뒤에가 다 산술기하라서 쭉 다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와 빨리 끝날 수 있겠어. 좋아.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2개 더 해야 되나? 네, 일단 하자. 우리 엄청 늦게 시작했잖아. 그치? 자, 442번입니다. 마저 할게요. 계속 산술기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산술기하. 하나는 쉽게, 하나는 어렵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하나. 총 3개는 무조건 나와. 알겠죠? 3개 무조건 나와. 낼 것도 없어. 유무리함수에 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게 낼 것도 없고. 자, 그렇습니다. 야, 얘 봐봐. 설마 얘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돼. 알았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그치? 그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저게. 그러니까 결국은 얘죠. 이렇게 쓱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런 거에 쫄리면 안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거에 쫄리면 안 돼. 그냥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서 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ab가 나옵니다. 2분의 1 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문장이 바뀐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3,5를 지난답니다. 3,5를 지난대. 그럼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는 1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곱 나왔어요. 곱. 이거 최소값 물어봤죠?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우리 이거 해봐야 되죠. 1은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 산술기하 쓰세요. 이 루트 얼마가 되냐면 a b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루트 a b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푸시면 됩니다. 됐죠? 푸시면 됩니다. 간단해. 쫄지마. 직선 방정식 있고 산술기하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a, b의 범위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제곱해서 어쩌고저쩌고 넘기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 보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산술기하가 그냥 이 책이 그냥 그 유형을 똑같이 묶어가지고 그 따다다다다다 그 모양 만들기만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저 앞에서 모양 만들기라고 이야기했었죠. 모양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당연히 분모를 변형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항상 분자를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전보다 정수 파트 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와 이게 어떻게 변형해?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앞에 거 맞춰줘야 돼.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약분되게 분모하고 분자에서 서로 곱해가지고 약분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난 3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 3분의 1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식은 이 녀석하고 동일해지는 거지. 그리고 산술기하를 쓰면 되죠.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이 약분이 되죠. 산술기하 쓰면 돼요. 괜찮습니까? 숫자만 잘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제곱이든 뭐든 아무거든. 그래서 곱해가지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숫자만 됩니다. 됐죠? 요 정도. 잠깐.
잠깐. 야, 뭐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는데 실수 x라고 돼 있다. 원래 실수 x는 산술기가 쓰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제곱을 한 거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얼마를 더했지? 3분의 1을 더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큰 거야. 알았죠? 물론 항상 그래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산술기할 내가 쓰는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굳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놓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와, 하필 444 앞에서 쉽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